자, 118페이지 이법성론 봅시다. 자, 이제까지 배운 것은 우리가 구성요건을 배웠죠. 구성요건에는 모든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을 나열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법성이라는 것은 구성기관한 행위가 법적인 허용되지 않는 걸 말. 쉽게 말해서 이법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죠. 법에 위반된 성질을 우리가 이법성이다. 그렇죠. 법에 위반됐다. 이 말. 그럼 우리 생각에 이법성이라는 거죠. 당연히 구성요건이 범죄가 될 만한 것들을 나열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구성요건이 뭐든다? 이법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법성은 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론자들은 아예 구성과 이법성 하나로 보자 그래서 이법성 조각사회를 소극적 구성요건으로 이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형법 조문에다가 이법성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반대로 전다 이법성이 조각되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성기관 당연히 이법하니까 이법성 굳이 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법성이 배제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뭐라고? 이법성 조각사이다. 배제시킨다 이 말이야. 너는 괜찮아. 그러는 거죠. 자, 이법성하고 우리가 구별해야 할 말이 바로 불법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대부분이 구별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법성이라는 것은 모든 범죄는 다 이법한 거죠. 법이 위반된 거예요. 절도도, 강도도, 상해도, 살인도 다 위법하죠? 똑같이 법을 위반한 거 똑같다 그 말이야. 그래서 이법성 항상 단일 동일한 개념이다. 반면에 불법이라는 것은 위법하게 평가된 행위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성했고 위법한 행위를 우리는 불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성했다고 위법한 행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예를 들읍시다. 절도나 강도, 상해 살인 해볼까요? 상해나 살인 똑같이 져진다. 법을 위반한 건 똑같아요. 그러나 상해는 상해죄 구성에 해당하고 살인은 살인죄 구성에 해당한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정도가 달라요. 상해보다는 살인이 어쩐다? 훨씬 불법이 크다고 말하죠. 그래서 위법하게 평가된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우리가 불법이란다. 그래서 이거는 질과 양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차이가 있다. 자, 이법성은 우리가 거기에 법 전체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언제나 당일 동일하고 그 이법 평가된 행위 그 자체를 말한다? 불법이라고 그러고 질과 양의 차이. 둘이 바꾸면 안 돼요. 가끔 이걸 시험 문제 내는 경우가 있는데 바꾸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법성 번절 보니까 형식적 법률을 정해놓고 그게 이법하면 이법하다고 말한 게 형식적 이법성리야. 반면에 형식적 법률을 만들기까지는 뭐야? 그렇죠. 형식 법률을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근저에 놓여 있는 뭔가 있기 때문이죠. 남의 권리를 침해했다든가, 의무를 위반했다든가, 공소양속에 반한다든가, 문화교범을 위반했다. 이런 걸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실질적 이법성이다 그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죠. 저런 나쁜 놈이면 정말. 이렇게 말한 경우 있잖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남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뭐 공소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말한다고 실질적으로 위법하다고 그래. 그게 실제 위법성 내용이에요. 그러나 실제 위법하더라도 우리가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그게 제형 법정주의니까. 그 실제 위법하다고 해서 전부 형식적으로 위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실제 위법은 형식적 법률을 만들어낼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 위법성과 실제 위법성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위법성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또 반대로 그랬습니다. 형식 법률이 정해져 있더라도 사람들이 어쩝니까? 그걸 왜 굳이 처벌합니까?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빼내게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간통죄 같은 경우죠. 간통죄가 우리가 형식적 법률이 규정이 돼 있었지만 사람들이 됩니까? 뭐 그걸 다 나쁘다고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됩니까? 빼내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 법까지 뭘 동원해갖고 처벌합니까? 그러니까 빼내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나쁘죠. 나쁜데 형식적 법률에서 빼냈다 그 말이에요. 옛날 혼인빙자 가름죄도 마찬가지죠. 자, 이법성의 평가법입니다. 이법성은 객관적 이법성과 주관적 이법성 나오죠. 자, 이거는 우리가 한번 배운 적 있어요. 어디서? 자, 우리가 첫째 시간에 형법은 무슨 규범이다? 가설적 규범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 규범이나 도덕 규범과 달리 뭐뭐 하면 어떡하겠다고 조건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또 형법은 행위 규범이고 재판 규범이야. 또한 형법은 어쩐다고? 형법은 평가 규범이고 의사 결정 규범이야. 평가 규범이라는 건 밖으로 드러난 걸 우리가 평가하는 거지 마음속에 있는 걸 평가할 수는 없죠. 그래서 평가 규범이라는 건 바로 객관적 측면에서 보는 거고요.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는 모르고 내심에 들어가면이죠. 그걸 주관적 이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쩐다? 사람이 죽은 것만 보고 이법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 이법성이고 주관적 이법성은 네가 왜 죽였냐? 그렇죠? 그걸 따지는 거야. 왜 죽였냐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주관적 이법성이에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 어디서 나올까요? 만약에 책임 무능력자가 살인을 했어요. 살인행위를 했을 때, 자, 우리는 정신병자든 뭐든 간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당연히 이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법하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정당방위가 가능하죠. 그러나 이 의사 결정 규범으로 보면 어쩐다? 책임 무능력자 행위를 어쩐다? 사람을 죽였더라도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어쩐다? 이때는 우리가 이법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 스스로 판단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쩐다? 그래서 우리는 정당방 이법하지 않으면 정당방위 할 수 없어요. 오로지 정당방위는 못하고 방위는 불가능하고요. 뭐만 가능하다? 긴급피난은 가능하죠. 긴급피난 정당한 인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피난은 가능하다고 보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근데 우리 통설 판례는 뭘 취하고 있다? 요걸 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책임 무능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물론 되도록이면 제한되죠. 그러나 못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책임 문제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는 우리 통설 판례가 객관적 이법성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정도 놓고 우리 형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이법성을 논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구성이 해당돼도 이법성이 배제되는 걸 논한다 했죠. 그게 뭐라고? 이법성 조각서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형법은 20조에 정당 행위를 두고 있고 21조에 정당 방위를 두고 있고 22조에 긴급피난 두고 있고 23조에 자구행위 두고 있고 24조에다가 뭘 두고 있다? 24조에다가 피해자 승낙을 두고 있다. 승낙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다고 이법성이 조각되는 것들이야.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이걸 가르치는데도 그렇게 묻지를 않아요. 뭘
말하냐면 우리 책을 보면 바로 한 장 넘기면 뭐라고 돼 있어요? 뭐부터 나와요? 응? 뭐부터 나옵니까? 정당? 행위부터 나옵니까? 정당 방위부터 나옵니까? 정당 방위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학생들 왜 20조가 정당 행위인데 20조부터 안 배우고 21조인 정당 방위부터 배웁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묻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20조의 정당행위가 조문상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정당방위부터 배울까? 논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입장은 이거예요. 20조에 보면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법령행위, 업무행위, 기타 사회상규가 나옵니다. 이 사회상규라는 게 뭐라는 거야? 모든 위법성 교과서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어쩐다. 당연히 사회상규는 위법성 교과서의 일반적 포괄적 기준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왜 제일 나중에 배우냐? 바로 요 기타야. 다른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승낙이 적용되지 아니할 때 마지막으로 보충적으로 20조의 정당행위를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회상규 정당행위는 사회상규는 모든 위법성 교과서의 일반적 포괄적 기준이 되지만 또한 어쩐다? 기준이 되지만 뭐도 된다? 보충적 규정이 된다. 보충적 규정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문상이 제일 먼저 돼 있는데 배우는 건 제일 나중에 배운다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는 형법 310조에서 위법성 조각사로서 310 명예훼손죄에서 진실한 사례로서 오로지 공공 이익을 위한 걸 들고 있고 특별법에다는 낙태, 다시 말해 인공임신 중조술이나 현행범을 체포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민법상의 자력구제 같은 것은 바로 위법성이 조각된 것들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것들이 여기 봐요. 구속유죄 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구속요건 위법성이 담겨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배제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범죄가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조문상에 벌하지 아니한다 했지만 이 위법성이 조각돼서 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위법한데 단지 어쩐다? 요게 없어서 책임이 없어서 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기 참고해 보니까 심신상실장애라든가 기대 가능성이 없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은 위법성 조각사유가 아니라 책임이 조각되는 거야. 책임 배제. 아시죠? 그래서 똑같이 조문은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성격은 엄연히 다르다 그 말이야. 달라. 아시겠어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벌하지 아니한다의 성격이 같지 않는 것은 그래갖고 위법성 조각사 이 세 가지를 내고 강요된 행위라든가, 그렇죠? 심신상실장애라든가 이걸 넣어서 답을 낼 수도 있다 그 말이야. 알겠죠? 물을 수도 있다. 자, 위법성 조각사유는 하나의 원리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론론이야.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하나의 원리는 설명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원리가 합쳐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치거의 이원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매치거란 사람은 기본적인 위법성 조각에서 원리는 우월한 이익의 원리가 원칙이지만 피자 승낙이나 추정 승낙은 이익 흠결 원칙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있어는 밖에서 볼 때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위법성 조각사항이 주어져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 말고도 우리는 위법성 조각사의 상황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행위로 나아간다는 그런 의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 문제가 발생해. 그게 뭐라고? 주관적 정당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당 방위해달라면 객관적으로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정당 방위 사항이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 말고도 내가 행위자가 정당방위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한다는 그 의사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뭐라고? 주관적 정당화 요소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보죠.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문제가 되는 게, 자, 정당방위에서는 방위의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긴급진단 피난의사가 필요하고, 자구행위 같은 자구의사가 필요한 게 바로 주관적 요소예요. 근데 이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문제가 되는 게 뭐에서 문제되냐면 바로 우연방위에서 문제가 됩니다. 뭐에서? 우연방위에서 문제가 돼요. 우연방위라는 것은 내가 정당방위를 하려고 한 건 아니야. 그러나 우연하게 뭐가 돼버렸다? 정당방위가 돼버렸다 이 말이야. 이런 경우를 원한다? 우리가 일명 우연방위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가요? 내가 정당방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근데 우연하게 정당방위 돼버린 거지. 예를 들어 봅시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오난관계 때문에 쏘아 죽인다고 쏘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몰랐는데 을이 자기를 죽이려고 먼저 겨눴더라 이 말이야. 근데 갑은 우연하겠죠? 을을 쏘아 죽인 거야. 그게 우연방위라. 그럼 이 우연방위는 밖에서 봤을 때는 밖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을이 겨누니까 갑이 쏘아 죽여서 정당방위 상황이 주어져 있었던 거야. 그러나 갑은 정당방위 상황이 주어져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당방위를 하겠다는 방위의사는 분명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때 이것도 정당방위 의사가 없는데도 우리가 정당방위를 인정할 것이냐, 이때는 정당방위 의사가 없으니까 정당방위를 부정할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학설은 둘로 나는데, 이 주관적 정당의사가 반드시 이보승 조각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학자들과 필요 없다, 이걸 불요설이라고 그래요. 필요 없다는 학설이 있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학설이 있겠죠. 자, 둘로 나눠지겠죠. 자, 먼저 불요설은 바로 순수한 결과 반가치론을 들 수 있어요. 결과 반가치를 밖으로 드러난 대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 반가치론에 의하면은 이거는 분명 밖에서 볼 때는 을이 겨누니까 갑이 쏘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당방위 상황이 주어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정당방위가 인정되고, 이 사람들은 주관적 정당성은 필요 없다고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부제 측은 무죄가 된다. 무죄가 된다고 하죠. 그러나 필요하다는 견해는 바로 행위 반가치론도 있어요. 반드시 주관적 정당성은 필요하다는 거야. 이게 행위 반가치론. 행위 반가치론에 하면 이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이 정당방위 한다는 의사가 있었을 때만 이법수이 효력된다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우연방위 사례에서는 어쩐다? 갑은 살인의 고의만 있었지, 방위 의사가 있었다 없었다? 방위 의사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쩐다? 우리가 그대로 살인 기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인 기수라고 보는 거예요. 또한 이 주관 정당이 필요하다는 견해에는 또 뭐 또 있어요? 절충설이야. 결과 반가치, 행위 반가치, 이혼론을 들 수 있어.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객관적으로 당연히 정당방위 상황이 주어져 있어야 되고, 그 행위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방위 의사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 다 가져. 그러니까 우리 통설 판례 같이 하고 있는 건 대체적으로 요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견해 행위 반가치 이혼론은 뭐가 돼요? 자기는 정당방위 한다는 의사는 없었지만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사항이 주어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범죄를 하려고 했는데 범죄가 될 수 없는 경우죠. 그런 경우 뭐라 한다? 일명 불능미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명 불능미수범설이 나온다 그 말. 불능미수가 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게 된다.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할만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다시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집에서 읽어보시고, 자, 넘어갑시다. 자, 가벌적 이법성입니다. 가벌적. 자, 엄격한 의미에서는 구성이 해당 행위라도 구성력이 예정하고 있는 정도의 실질적 이법성을 결했다. 그때 우리는 구성요건 또는 이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취할 이론이 아닙니다. 일본의 판례나 학자들이 주장된 건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 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력을 해당해 있더라도 실제 이법성을 결한 거를 그러니까 여기 가부적 이법성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실질적 이법성을 결했다. 그다 줄 거야 돼. 실질적 이법성을 결한 경우야. 그러니까 분명히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데도 나쁜 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참 우리나라에 참 이 비극적인 이야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어쩝니까? 그 지방 분권화 시켜버렸죠. 그래가지고 각 지금 현재 한전이라든가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들 있잖아요. 공기업들이 다 어쩝니까? 지금 다 내려가 있다면 지방에 본사들을 다 내려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지방 애들이 지방이 자꾸 피폐돼 서울로만 몰리지. 그래서 이걸 분산을 시켜놔야지 어쩝니까? 지방이 활성화 되더라 이 말이야. 그죠? 내려놨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끝날 무렵이에요. 끝날 무렵인데 그 후에 이제 이게 다 이전되니까 이전되기 전에 이야기야. 지방에서 취직이 안 되니까 지방대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어떤 여자애가 할 수 없이 어쩌니까 서울로 올라왔어요. 왜? 서울이면 직장이 생기라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돈 얼마를 가지고 올라왔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자기 생각한 석 달이 되도록 직장이 안 잡혀. 근데 문제는 자기 집에서 가져온 돈을 이미 다 썼다면 큰 소리 빵빵 찍어 올랐는데 이제 돈 먹을 밥 사 먹을 돈도 없는 거야. 고시원물 둘째 치고. 그래서 얘가 무슨 짓을 해요? 수포해 갖고 굶어 죽느니 차라리 먹고 죽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말에 그래요. 3일을 굶으면 뭐야? 정승도 남의 담을 넘는다. 그런 말이 있어. 배고파서 못 산다는 거지. 근데 이 여자애가 수포해 갖고 편집해 갖고 빵 몇 개 훔치고 그리고 남의 몇 개 담다 걸렸단 말이야. 그래갖고 신림동 파출소에 넘겨진 거야. 근데 이제 잡혀왔잖아요. 근데 얘가 막 펑펑 울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관이 도대체 왜 멀쩡한 아가씨가 남의 물건 훔치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야기해봐요. 그렇죠? 그랬더니 사실 3일을 굶은 거예요. 여자애가. 그러다가 어쩝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빵 훔쳐보다 걸린 사고예요. 이거 뭐 장발장 이야기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요즘 지방대들 취직이 안 돼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하고 어쩝니까? 이게 신문에 태서 특필됐단 말이야. 뭐 일간지에 일면에 실린 거죠. 그랬더니 어쩝니까? 어떤 중소기업 회장님, 사장님이 그걸 보고 어쩝니까? 아이고 그렇게 취직이 힘듭니까? 그러면서 그 여자를 전화로 자기 회사 오라게 갖고 결국 취직이 됐다는 거예요. 취직 쉽죠? 취직이 되려면 어쩐다? 3일을 굶어. 그다음에 훔쳐도 걸려야 돼. 안 걸리면 안 돼. 걸려갖고 이 기차가 돼야 돼. 그러면 직장이 생긴다는 거지. 농담이고 그렇게 취직이 안 돼. 지금도 뭐 별반 없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이 여자애는 분명 편의점에 물건 훔쳤어요. 그러면 절도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겁니다. 그건 당연히 위법하죠. 근데 문제는 뭐야? 문제는 우리가 그 여자의 행위를 두고 어쩝니까? 얘라 나쁜 놈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3일을 굶다가 겨우 빵 몇 개 훔쳐먹는데 그걸 갖다가 모질게 얘라 나쁜 놈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라고? 실질적 위법성을 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가불적 위법성이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실질적 위법성. 형식적으로는 법률이 맞는데 위법한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위법성을 결한 경우야. 그때는 어쩌가자고 아예 구성에 해당하지 않든지 위법성이 조각되자고 보자.
그런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이론을 취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없냐? 우리는 아까 말한 요 20조에다가 사해상규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사해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법성이 조각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가부좌 이법성을 취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갈 바는 정당방위 긴급분한 자구행위야.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통상 이걸 잘 내기 때문에 요것만 이야기를 하고 시죠. 여기 봐요. 우리는 정당방위,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정당방위, 그리고 긴급피난, 그리고 자구행위,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시험에서 쉬운 파트가 어디냐? 여기 이법성론. 왜냐면 이법성론은 어떤 이론보다는 판례 입각에서 시험 문제 내고 판례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쉬운 분야로 학생들이 취하는 데가 여기 이법성 조각사의 분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놓고 먼저 책에 그리지 마시고 어디를 보냐면 140 페이지 봐요. 139페이지 봅니다. 139페이지 보니까 표가 하나 나있죠? 그 표를 봅니다. 자, 그 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법성조와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비교해서 시험 문제를 잘 낸다는 거야. 근데 이 셋 다 이법성이 조각된다. 이법성 조각된다는 말은 다 적법하다는 거죠. 셋 다 적법합니다. 침해 원인을 봤더니 어쩐다. 침해 원인을 봤더니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게 되죠. 부당한 침해를 긴급피난은 어쩐다. 현재 이난을 피하게 하는 행위죠. 자구행위는 어쩐다. 현재가 아닌 과거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하게 돼 있다. 이때 주의할 거는 이 긴급피난이야. 정대정이라니까 학생은 뭐라고 그래요? 정당한 이난에 대해서 긴급피난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 긴급피난 정당한 이난에 대해서 부당한 이난 당연히 할 수 있고 정당한 이난에서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정당한 이난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주의하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보면 밑에 있죠? 공통점은 긴급한 행위다. 지금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되는 것은 절대 정당방위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정당방위는 현재 부당한 침해, 긴급피난 현재 이난이니까 이걸 사전적 긴급피난 미리 막는 거죠. 사전적 긴급행위라고 그러고 이거는 자구행위는 과거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사후적 긴급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이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는 셋 다 뭐가 필요하다고 아까 지워버렸는데 주관적 정당화 요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당방위는 방위사 필요하고 긴급피난은 피난사 필요하다. 자구행위는 바로 자구사 필요하다. 세 번째, 셋 다 조문에 뭐가 들어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어야 한다. 그래서 이게 명문기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잘 내요. 통상 내면은 이걸 주로 낸다. 공통점 중에서 전부 조문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어야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갑시다. 정당방위는 왜 이법성을 조각시켰을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보호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또한 이거는 뭐다? 이거는 내가 굳이 부당한 불법만 양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적법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쩐다고? 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굳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긴급피난은 어쩌냐? 긴급피난은 뭐 때문에? 내가 남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근데 왜 이법성을 조각시켜? 내가 보호하던 이익이 침해하는 이익보다 크더라 이 말이겠죠. 이익을 비교해봤더니 내 이익이 커. 그렇죠? 그래서 이법성을 조각시켜야 한다. 이게 이 형량의 원리라고 그래. 또한 어쩐다?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이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거죠. 목적설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구행위는 특이성이 있죠. 우리는 사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익이 침해되면 누구? 바로 이 국가에 대해서 내 물건 잊어버렸으니까 찾아주세요 하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오히려 국가를 통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빨라. 더 효율적이야. 그때 우리는 국가 공권력을 내가 대신 행사하는 거야. 대행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법성을 조각하는 게 자구행위다. 그러니까 자구행위는 어쩝니까? 국가 공권력을 대신하는 것은 많지 않겠죠. 내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재산상의 청구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구행위가 보호자 하는 그 법익은 아주 협소합니다. 반면에 정당방위 자기 본리 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 법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되죠. 그러나 사회적 법익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익이 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긴급피난은 개인적 법뿐만 아니라 내가 보호자는 이익이 크기만 하면 되니까 사회적 이익이나 국가적 이익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긴급피난의 특징이야. 자, 정당방위는 개인적 법익에서 문제는 개인적 법익, 사람의 침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길을 가다가 미친 개가 여러분 물려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죽기 위해서 발로 차 죽인단 말이에요. 개한테 물리면, 미친 개한테 물리면 대책 안 써요. 일명 뭐라고 그러죠? 그걸 공수병이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어디 듣고 깜짝 놀랐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다? 어떤 의사가 나왔고 강연 백동가 그거 있잖아. 거기서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 당연히 뭐다? 암이다 그랬단 말이야. 그것보다 더 잔인한 병이 뭐냐면 공수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방금 이야기한 미친 개에 물린 거란 말이에요. 이 공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공수. 물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공수. 그러니까 물이 무서우니까 목이 말라 죽는데도 어쩐다. 물을 안 먹어. 얼마나 잔인하냐. 물이 무서우니까 물을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암보다도 더 잔인한 병이 바로 공수병이라는 거야. 걔는 미친 개한테 물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아무튼 만약에 동물의 침해다. 동물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라 우리는 긴급이다. 그러니까 요거 긴급이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의한 침해나 쓰나미처럼 자연 현상에 의한 경우도 우리는 긴급피난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아까 미친 개가 물려가는 것은 뭐다? 그건 정당방위를 하지 않고 뭐란다? 긴급피난이라고 합니다. 자, 정당방위는 당연히 침해자한테 해야 되겠죠? 침해자한테 했어. 그러나 절대 침해와 관련 없는 제3자한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시험 잘 내요. 그러니까 긴급피난은 어쩌냐? 자기 이익이 크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침해자한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 그 인왕과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긴급피난의 특징이야. 아시겠어요? 이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 판례 시험 문제 나왔던 것 중에 이런 판례가 나왔어요. 자주 등장해요. 갑이란 사람이 이런 판례가 있어. 우리 갑이란 사람이 자기 집을 갖다가요 사가지고 을한테 세뇌줬단 말이에요. 근데 을이 살고 있는데 갑이 기간이 다 됐으니까 나가라고 그래. 그러나면 전세금 몰려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을이 어찌니까 전세금 몰려줄 수는 없고, 근데 이사 가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몇 년만 더 살게 해달라. 똑같은 가격으로. 당연히 세입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랬더니 집주인이 뭐라 그래?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은행 이자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나가라고. 그죠? 그럼 한 번 봐달라고 하면서 안 나가요. 근데 이 갑의 며느리가 성질 깨나 있었던가 봐. 쫓아갖고 어쩝니까? 새사랑으로 이 집 유치장을 다 두둑해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집에. 근데 을은 어쩝니까? 이 갑의 며느리한테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집주니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끙끙 앓고 있는데 마침 이 동네 사람들이 여기서 뭘 하고 있어? 구경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쩝니까? 이 을이 무슨 나무집에 구경 갔냐고 이 동네 사람들인 제3자를 때려놨다 이 말이야. 뭘로?
빠루 또는 배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명 배척 사건이다 그래요. 빠루 이 유명한 사건. 이때 판례는 정당방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왜? 이거는 동네 사람들이 침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방위는 침해자가 아닌 제3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정당방위를 부정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긴급피난은 달라요. 긴급피난은 여러분 마당에 미친 개가 여러분 물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개보다 더 빨리 뛸 수 있어 없어? 더 빨리 뛰면은 안 돼요. 왜냐면 개보다 더한 놈이 돼. 개보다 늦게 뛰면 또 요거도 먹죠? 왜? 개보다 못한 놈이래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일부러 요거나 놈으려고 개하고 같이 뛰었대잖아. 이게 뭐라 그래? 개 같은 놈이래. 이렇게 농담한 거예요. 근데 썰렁한 맨 해봤자 이게 뭐 아재 개그나 해서 여기 봐요. 근데 사람이 뛰어드니까 뭐야 피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 관계없는 이 집에 뛰어들었다. 이 집에. 이 집은 갑자기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이거. 그치? 이거 뭐냔 말이야. 그러나 이거는 긴급피난을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침해자뿐만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인원관계없는 제3자 때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긴급피난을 인정을 합니다. 그 점이 달라요. 아시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정당방위는 보충성의 원칙이나 균형성 원칙을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당한 침해에서 하는 거니까. 또한 균형성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충성이라는 건 내가 다른 방법이 없을 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성이라는 것은 뭐다? 다른 저기보다 더 내 이익이 클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침해는 이익보다 클 때만 할 수 있다. 이게 균형성인데 이거는 부당한 침해에서 하니까 보충성의 균형성을 요구하지 않나요? 그러나 이건 남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충성이나 균형성이 어쩐다? 지켜져야 된다.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보냐. 그것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된다. 반면에 자구행위는 국가 공권력을 대신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공권력에서 내가 안 해도 국가가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 그래서 보충성은 지켜줘야 돼. 그러나 이 긴급피난처럼 균형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건 아니야. 왜? 과거에 부당한 침해니까. 부당한 침해에서 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여기다 살만 붙이면 끝납니다. 주로 뭐겠어요? 다 판례 위주로 이제 되겠죠. 이론은 이 정도 하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이론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뭘로? 판례에 입각해서 우리가 배우자 그 말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